오늘은 읽기 3,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픽에서 문법 문제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문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고급 정도가 되면 사실 1, 2, 3, 4번 문법 문제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같은 문법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3번 문제부터 볼까요? 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네,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고해도가 나왔는데요. 다고해도 이거는 내가 앞에 있는 행동을 해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행동이 나올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보면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죠. 이거는 아워 보이다는 추측이에요. 추측. 그런데 어떤 것을 추측해요? 지금 출발하면 도착하는 건 언제예요? 미래죠. 네,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지금 출발하면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너무 늦어서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를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볼까요? 는데도 출발하는데도 있죠. 네, 는데도 하고 보통 다고해도를 잘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뒷부분에 오는 내용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발하는데도는 보통 앞부분에 이 A 부분에 현재나 과거의 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 출발하는데도 또는 이미 출발했는데도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도 현재와 과거가 많이 나와요. B 부분에도 현재와 과거가 주로 나오고 미래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고해도는 이게 만약의 의미가 있어서 미래 부분,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미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문법이지만 아니었어요. 2번 출발하다 보면 다 보면은 어떤 일을 앞에 행동을 계속 여러 번 자주 많이 했을 때 뒤에 결과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결과는 미래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한국어 연습을 하다 보면 토픽 4급에 합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래의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출발해 봤자, 봤자는 출발을 하든지 출발을 하지 않든지 그 뒤의 결과가 항상 똑같다는 뜻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해도 A를 하지 않아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네. 그래서 보통은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아어받자를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고 지금 출발해봤자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때요? 이게 정답이죠. 네.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어렵다. 이것과 출발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 도착 못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출발하면서 이거는 면서는 앞의 행동과 동시에 뒤의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이런 것처럼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을 같이 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네, 도록은요, 의미가 세 가지나 있어서 잘 알아둬야 돼요. 도록은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개하고 같은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다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시끄러울 때 아기가 잘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죠. 그래서 아기가 시끄러우면 아기가 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잘 수 있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왜요? 아기가 잘 수 있게 조용히 해주세요. 이때 이 개가 똑같은 말이 도록이에요. 개와 같은 말이 도록이에요. 네. 하지만 도록은 좀 더 글 쓸 때 많이 쓰고 보통 개를 일상생활에서는 더 많이 쓴다는 것이 다르고 여기에서는 뜻은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개는 시간의 끝을 얘기할 때 도록을 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끝이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문법이 뭐 을 때까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밤이 늦도록, 밤늦도록 뭐 파티를 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밤 늦게까지 파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밤늦도록 똑같은 단어로 시간의 끝을 말할 때 씁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록은요. 어떤 정도를 나타내요. 뭐 얼마나 또는 을 만큼 이렇게. 그래서 을 만큼 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너무 크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얼마나 불렀어요? 목이 터질 것 같이 목이 터질 만큼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나요? 목이 터질 만큼 그 정도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은 무슨 도록일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의 끝 이거겠죠. 그러면 약속 시간이 다 되자마자 될 때까지 네 여기 때까지 있으니까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되자마자는 뭐예요? 이거는 앞에 A라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B가 시작될 때 끝나고 바로 B가 시작될 때 자마자를 써요. 예를 들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점심을 먹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같은 문법이 여기 는대로가 있어요. 는대로도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이 끝나고 바로 뒤에 행동을 할 때 는대로를 쓰는데요. 이제 자마자하고 는대로가 다른 점은 는대로는 좀 우연한 상황에 쓸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상황이지 우연한 상황을 에는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자마자 비가 왔어요. 이건 괜찮은데 밖에 나가는 대로 비가 왔어요. 이거는 틀려요. 그 다음에 는대로는 보통 과거를 자주 쓰지는 않고 뭐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이렇게 미래로는 자주 쓰지만 보통 과거로는 자주 쓰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자주 그냥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과거가 오면 자마자를 쓰는 게 안전하고 미래가 오면 는대로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1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고 될 텐데는 어때요? 될 텐데는 어, 을 거예요 할 때 추측 을 거예요를 쓸 때 거기에 좀 걱정을 하면서 말할 때 거기에 좀 걱정을 하면서 말할 때 을 텐데를 써요. 네. 그리고 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 하고 싶은 말이 나와야 되겠죠. 뭐 을 텐데 뭐뭐 하지 마세요. 하세요. 할까요? 이렇게요. 예를 들면 뭐 비가 올 텐데 우산을 들고 가세요. 이런 것처럼 비가 올 것을 걱정하면서 내가 추측해요. 아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가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25번, 26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고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신문 기사의 제목, 네, 제목을 읽고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아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유명 연예인의 일부 열성팬. 네, 유명 연예인. 우리 연예인 좋아하죠? 가수, 영화배우, 자,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에요. 전체, 전부 다 아니고 일부. 네, 그래서 전체가 아닌 일부. 네, 적은 일부예요. 자, 그러면 몇몇, 네, 몇몇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성 팬. 자, 열성 팬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열성 팬은 이 연예인을 아주 좋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팬이에요. 열성 팬. 네.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팬이에요. 자, 연예인들은 다 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명 연예인의 일부, 몇몇 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사적인 영역까지 파헤쳐. 네, 사적인 영역. 네, 사적인 영역.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에요. 개인적인 영역. 네, 개인적인 어떤 생활 부분 이런 거죠. 거기까지 이제 파헤쳐. 네, 파헤치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헤치죠. 네, 파헤치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까지 파헤치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네, 가장 잘 맞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1번부터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찾아볼게요. 연예인들이 유명해질수록 사생활 노출은 당연하다. 네, 사생활 노출. 자, 사생활. 사적인 영역. 아까 우리가 사적인 영역 했는데, 이 사적인 영역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그러면 사적인 영역, 사생활, 이거는 여러분 내용이 비슷하네요. 네, 노출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생활 노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 네, 자, 이것은 당연하다. 네, 연예인들이 유명해요. 점점 유명해질수록 사생활 노출은 당연하다. 네, 당연히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생활이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는 그 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유명 연예인의 열성 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팬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죠? 1번은 여러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1번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자, 2번. 유명 연예인들은 자신의 정보를 직접 팬들에게 공개한다. 네, 유명 연예인들은 자신의 정보, 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팬들에게 직접, 네, 본인이 직접, 자, 보세요 하고 팬들에게 공개한다. 자,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팬들이 네, 찾아보는 거였어요. 팬들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죠. 네,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도 네,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 볼까요?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소문 때문에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네,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자, 분노는 여러분 화를 내는 거야. 화나는 거. 와, 화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제목에서 네, 팬들이 화를 내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3번도 여러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4번, 그러면 4번이 답일 확률이, 4번이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4번이 답일 수 있는데, 자, 정말 답인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몇몇 팬들이 아까 선생님 제가 말했죠. 일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전체가 아닌 일부, 몇몇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몇몇 팬들이 이렇게 있네요. 몇몇 팬들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활, 그렇죠. 개인적인 생활. 아까 사적인 영역은 개인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네, 이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네, 도둑처럼 네, 개인적인 생활을 볼 수 없게 유명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싶어서 네,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해하다가 맞죠. 이 침해하다라는 말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인데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와요. 자, 이게 여러분 침해하다예요. 침해하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생활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침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 가장 알맞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우리가 답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체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8번 문제 보면 먼저 괄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어디에 괄호가 있어야 확인하고 먼저 보기를 읽습니다. 보기를 읽고 자, 순서는 보기는 1번, 2번, 3번, 4번을 이야기해요. 보기를 읽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문장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처음부터 읽으면 되죠. 처음부터 쭉 읽어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기의 1번은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다. 2번은 임대료가 올라가다. 여러분, 임대료가 뭐예요? 임대료. 자, 먼저 임대하다는 빌려주다죠. 빌려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살 때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을 잠깐 빌립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집을 임대하다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임대하다예요. 그래서 임대료 했으니까 임대할 때 내는 돈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에게 한 달에 한 번 뭐를 내죠? 월세 내죠? 맞아요. 월세도 임대료 중에 하나예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돈이 올라가요? 그럼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다. 비싸다입니다. 3번은 개발이 끝나서 유지됩니다. 유지되다는 처음 상태 그대로. 그렇죠? 유지되다는 상태가 같다라는 뜻이죠. 같다. 변화가 없어요. 자, 4번은 주민들이 직접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괄호가 있는 문장 읽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부터 읽으면 됩니다. 된다.
여기까지. 하지만 발전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발전의 결과가 되겠어요. 그쵸? 발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 이야기 나오면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도심. 자, 도심은 도시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서울은 도시죠. 그런데 도시 중에서, 서울 중에서 정말 정말 많이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강남. 그쵸? 강남은 서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중심이에요. 그럴 때 도심이라고 합니다. 도심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 이야기 나왔네요. 개발, 발전 비슷한 거예요. 그쵸? 개발, 발전 끝났기 때문에 뭐 해요? 임대료 빌릴 때 내는 돈, 임대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그러니까 개발을 많이 하면 뭐 한다? 임대료가 어때요? 높다. 그쵸? 사실 여기서 정답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도심과는 가깝지만 아직 덜입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진행된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은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살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1시간?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에 가요. 몰리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새로운 상권. 여기서 상권은 여러분 집이 아니고요. 여기서 상권은 회사나 가게가 모여있는 범위입니다. 가게가 모여있는 지역을 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상권. 여기 경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에 맛있는 식당 또는 뭐 예쁜 옷을 파는 곳 또는 뭐 병원 등등등 새로운 회사나 새로운 가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많아져요. 커져요. 그리고 유명세는 인기입니다. 인기를 얻으면 유명해지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유입은 들어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요즘 경기도에 좋은 가게가 많아 하고 경기도에 많이 가요.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이 활기를 띠고 여기서 활기는 즐거운 또는 생생한 기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시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 도시는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럴 때 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도시는 뭔가 생명력이 없어 보이죠. 약간 죽은 것 같잖아요. 뭔가 조용하고 조금 무섭죠. 그럴 때 거기는 활기가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활은 활동할 때 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활기를 띠고 그리고 소득.
소득은 돈이죠? 돈. 월급 생각하세요. 월급이 증가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서 커피를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월급, 소득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이 뭐예요?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쵸?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결국 상권을 키운 기존 원래 여기 처음에 서울에서 경기도 왔던 이 처음 사람, 기존 세입자, 임대하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주인 아니죠? 주인 아니죠? 집 없어요. 그쵸? 여러분은 세입자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여기가 너무 비싸요. 임대료 올랐어요. 비싸요. 그럼 여기 살아요? 못 살아요? 이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됩니다. 다시 이사를 합니다. 왜 다시 이사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쵸? 그럼 몇 번 정답이죠? 네,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가 정답이죠. 그래서 2번 정답 하면 되겠습니다. 20 여러분 32번부터 34번은요.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사실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기를 읽고 거기에 맞게 하나씩 보면서 틀린 것과 아닌 것을 고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먼저 보기부터 한번 봅시다. 네,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기존의 성과급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임했다. 성과급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으면 돈을 더 많이 받고 못했으면 돈을 덜 받는 그런 제도예요. 월급 할 때 그 급인데 성과는 일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돈을 더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기존, 예전, 원래의 제도죠. 원래는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임하다는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다, 잘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옛날 그때 제도 있을 때 이 예전의 성과급 제도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노동에 걸리는 시간을 모두 규격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규격화하다라는 건요. 일단 규격은 어떤 것의 크기를 말해요. 또는 사이즈. 근데 이 규격이 그러면 화라는 거가 있을 때 화는 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개되다, 변하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사이즈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로 사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규격화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규격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게 있는지 봅시다. 다음에 기존보다 현재의 성과급 제도는 개인의 역량을 중시한다. 역량은 또 같은 말이 능력이에요. 중시는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 다음 4번. 차별적인 성과급 지급에 관리자와 노동자의 반대가 심했다. 차별적이다. 이거는 뭐 어떤 것을 다르게 대하다. 이런 뜻이죠. 그걸 차별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A랑 B는 둘 다 일을 잘해요. 둘 다 똑똑해요. 둘 다 성실해요. 그런데 나는 그냥 A가 좋아요. 그래서 A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차별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음 관리자와 노동자의 반대가 심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차별적 성과급 제도는 기존 성과급 제도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네, 말이 좀 길지만 어쨌든 이 제도, 그냥 제도라고만 생각하세요. 현재 제도가 A고 기존 제도가 B예요. 네. 근데 기존 제도에는 비효율적인 경영이 있었어요. 여기 뒤에 먼저 보면 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했는데요. 개선하다라는 게 어떤 안 좋은 점을 더 좋게 하다라는 뜻이죠. 고안되었다는 생각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좋게 하려는 거는 그 전에는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좋지 않았다,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거나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 더 좋게. 그러면 어떤 것이 안 좋았냐 보면 첫 번째가 이 비효율적인 경영이에요. 경영은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근데 효율적이다 하면 같은 시간이 들었는데 결과가 더 좋을 때, 더 많은 결과를 냈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책의 10페이지를 봤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2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책을 30페이지나 공부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네, 두 번째 사람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반대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운영할 때도 돈은 들어가는데 그 돈에 비해서 아주 결과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네요. 이게 문제였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생산성이 낮았어요. 생산하다는 어떤 것을 만들다죠. 근데 생산성이 낮다 하면은 어떤 것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생산성이 낮다. 그래서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1번을 한번 볼까요? 이걸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지. 기존의 성과급 제도에서는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임했다. 낮은 생산성이라고 했는데 생산성이 낮으면 이거는 생산하는 거는 노동자가 하는 거고 경영은 관리자가 하는데요. 노동자의 결과가 낮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가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 안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물음표 합니다. 먼저 초시계를 사용하여 네, 초시계는 0초부터 어떤 것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재는 시계가 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에 있는데요. 그 초시계를 사용하여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의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다.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라는 거예요. 소요하다, 소요되다, 걸리다. 측정하였다는 재다라는 건데요. 네. 여러분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자동차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문도 있고요. 창문도 있고 또 자동차 안에 부분도 있고 바퀴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 작업을 나누어요. 첫 번째는 바퀴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창문을 만드는 작업, 문, 그리고 또 몸도 있어야겠죠. 몸통. 그리고 자동차는 뭘로 가요? 엔진이 있어야 되죠. 인간의 심장처럼 엔진도 필요하고 또
색칠도 해야겠죠, 마지막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하나하나씩 얼마나 걸리는지 쟀어요. 시간을 쟀어요. 네, 그것을 토대로, 그걸 바탕으로 노동을 규격화 및 표준화하였고, 네, 아까 규격화한 건 얘기했어요. 어떤 사이즈가 없었는데 그것을 사이즈처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표준화라는 건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해요. 그래서 이거 다 다르니까 시간을 재면 A한테 재는 거하고 B한테 재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에 맞게 설정한 것을 표준화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면요. 규격화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게 나오면 바로 거기가 있는 보기를 봐야 돼요. 아까 보기가 2번에 규격화가 있었죠. 규격화를 보면 여기에서 규격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규격화 및 표준화 하였어요.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2번은 아니에요.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했어요. 다 다르게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을 만들 때 한 10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문을 만드는 건 2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우리가 규격화하고 표준화를 했는데 그러면 2시간 하는 사람하고 10시간 하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차별적으로 지급했어요. 그리고 2시간 걸리면 조금만 지급했어요. 그래서 즉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직급이 아니라 노동 강도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급했어요. 강도라는 거는 힘든 정도를 말해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데요. 네,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래서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10시간짜리 일을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해서 9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러면 능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아까 3번을 잠깐 볼까요? 같은 단어가 역량이었죠. 네. 3번을 보면 개인의 역량을 중시한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급했다는 말은 회사에서 그냥 다 똑같이 준 게 아니고 개인을 더 생각했어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또한 과거 주먹구구식의 관리법을 타파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건 어떤 일이 체계가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체계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1단계부터 1, 2, 3, 4, 5, 6, 7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하지 않고 10번 했다가 3번 했다가 5번 했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요. 체계가 없이 규칙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을 타파하다, 없애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규칙이 없고 체계가 없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것을 파괴하고 관리자와 노동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리하였다. 분리하다는 나누다예요. 철저히는요,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엄격하게 나누다 이런 뜻인데요. 네, 옛날에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했는데 관리자가 딱 이걸 하고 노동자는 또 이런 다른 일을 하고 완전히
분리했어요. 완전히 나눴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일을 하고 매일매일 바뀌지 않도록 했대요. 그러면 4번을 보면 차별적인 성과급 지급에 여기 차별적 지급 여기가 있는데 관리자와 노동자의 반대가 심했다? 반대라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견은 없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35번부터 38번 문제는요, 주제를 고르는 문제죠. 앞에서 했던 일치하는 문제랑은 다르게 주제는 전체의 글에 맞는 문장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만 맞다고 해서 그거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주제예요. 그러면 보기부터 볼게요. 공공미술은 문화적 소외감을 줄인다. 소외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약간 외로운 감정, 그런 게 소외감이에요. 그럼 문화적 소외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외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 소외감이에요. 그다음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공공미술이 이거였어요. 근데 범위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그게 더 넓어졌다고 했으니까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공공미술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우선시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4번 공공미술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공미술이란 공공의 공간에 놓인 작품이나 우리 모두의 공간에 놓인 작품이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미술을 가리킨다. 네.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미술. 그런 게 공공미술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나왔어요. 는이 있으면 아마 또 다른 는이 나와서 반대되는 걸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야외에 전시하는 그림이나 조각만을 공공미술이라 여겼지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네, 또 는 나왔죠. 처음하고 요즘을 비교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외에 설치된 환경 조각, 디자인, 벽화 등 환경 예술을 모두 포함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야외에 이렇게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 예전에는 이거랑 조각들 있죠. 뭐 조각이 있어요. 이런 것만 공공미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포함하고 야외에 설치된 환경 조각, 디자인, 벽화 같은 것도 모두 포함이래요. 네,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골목길에 그려진 그림. 네, 골목에 보면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거기 집 문 옆에 막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이나 자연 친화적인 공원 벤치. 네, 이런 벤치가 있어요. 이것도 모두 공공미술이래요. 이러한 공공미술 덕분에 미술관에 갈 여유가 없는 계층도 계층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회에서 조금 바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미술관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덕분에 미술관에 갈 여유가 없는 계층도 사람들도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대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접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4번에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있었죠. 그러면 여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거의 끝부분에만 나왔죠.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 4번이다 하고 정답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주제는 아니고 일치하는 문제에서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공공미술은 문화적 소외감을 줄인다?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기는 한데 여기 우리 마지막 문장에 이런 계층, 여유가 없는 계층도 예술을 접하니까 아마도 소외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이런 사람들은 문화적 소외감이 크다,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소외감을 줄인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약간 맞지만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체크하면 안 돼요. 그다음 공공미술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 여기 처음과 요즘을 비교했는데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두 공공미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 범위가 넓어졌다. 이게 정답이네요. 처음에는 그림 조각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네, 나중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그래서 이게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